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험가 꿀베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AI 서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티커명 SMCI를 분석해보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기준 주가는 46달러 9센트이고 시가총액은 약 276억 달러입니다. 엔비디아 GPU 기반 AI 서버 시장의 빠른 성장 속에서 슈퍼마이크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최근 실적인 3분기 결과를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3% 성장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84달러로 예상치를 35%나 상회했어요. 공급망 제약 때문에 매출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수익성은 크게 개선된 분기입니다. 마진도 회복됐는데요. 매출 총이익률이 10.1%로 이전 분기의 6.4% 저점에서 상당히 반등했습니다. 가이던스도 좋습니다. 연간 매출 목표를 389억에서 404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4분기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핵심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동창업자 웰리 리아오가 엔비디아 칩 밀수 혐의로 기소됐고 대만에서 3명이 추가 체포됐습니다. 회사 자체는 피소 대상이 아니지만 이 이슈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쟁 측면에서는 델테크놀로지스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 일부 고객 이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액체 냉각 기술력과 납기 유연성은 여전히 슈퍼마이크로만의 강점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주가 수익 비율 약 20배,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약 15배 수준입니다. 패그 비율이 0.27로 성장성 대비 저평가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1993년에 설립된 고성능 서버 전문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 GPU를 탑재한 AI 서버를 만들어 클라우드 기업이나 대형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주요 제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AI 서버 시스템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호퍼 GPU를 탑재한 고성능 서버가 핵심 매출원입니다. 둘째,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고밀도 올플래시 방식의 저장 장치를 제공합니다. 셋째, DCBBS라고 부르는 데이터 센터 건축 블록 솔루션입니다. 냉각, 전원, 네트워크까지 포함한 데이터 센터 턴키 솔루션이에요. 쉽게 말해 데이터 센터를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서 납품하는 개념입니다. 주요 고객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 정부 및 소버린 AI 기관 등입니다. 연간 매출 목표는 400억 달러 이상이며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주요 경쟁사를 살펴볼게요. 먼저 슈퍼마이크로 자체입니다. 연간 매출 281억 달러 기준으로 매출 총이익률은 7에서 10% 수준입니다.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0배, AI 서버 순수 플레이어로 액체 냉각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델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연간 매출 추정 96억 달러에 매출 총이익률 22%,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약 13배입니다. AI 서버 백로그가 430억 달러로 업계 최대 수준이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 슈퍼마이크로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세 번째는 HP, 즉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34%로 수익성이 좋고 그린레이크 방식의 서비스형 과금과 크레이 슈퍼컴퓨터로 소버린 AI 시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강점은 커스터마이징 속도, 액체 냉각 기술, 저렴한 가격 경쟁력입니다. 약점은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부재, 얇은 마진 구조, 반복되는 거버넌스 이슈입니다. 이제 거시경제 환경을 짚어볼게요. 금리 측면에서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3.5에서 3.75%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가 발행한 전환사채 46억 달러에 대한 이자 부담도 고금리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달러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는 약 98.8포인트 수준입니다. 대만과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슈퍼마이크로 특성상 달러 강세는 제조 비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출 통제 리스크입니다. 공동창업자 웰리 리아오가 엔비디아 칩 탑재 서버 25억 달러 어치를 중국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만에서도 3명이 추가 체포됐습니다. 회사는 당국에 협조 중이며 자체 내부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급 관계를 유지하느냐 여부가 슈퍼마이크로 실적의 최대 변수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2026년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의 AI 설비 투자 합계가 7,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AI 서버 수요 자체는 여전히 매우 강합니다. 슈퍼마이크로가 속한 반도체, 서버 섹터의 흐름을 ETF로 살펴볼게요. SMH는 베니크 반도체 ETF입니다. 운용 자산이 약 650억 달러로 반도체 ETF 중 최대 규모입니다. 엔비디아 비중이 18.4%로 가장 높고 2026년 4월 한 달에만 37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AI 반도체 섹터의 대표 지수로 볼 수 있습니다. SOXX는 아이쉐어즈 반도체 ETF입니다. 30개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며 베타가 2.06으로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강한 수혜를 받는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로 보면 2026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약 9,750억 달러에서 1조 3천억 달러로 전망되고 여기서 AI 칩 비중이 절반 수준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이 사이클의 직접 수혜 기업입니다. 분기별 재무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 흐름을 보면 2분기 회계연도 25에 57억, 3분기에 46억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2분기 회계연도 26에 127억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회계연도 26은 102억 달러입니다. 공급망 제약으로 직전 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3% 성장입니다. 마진 흐름이 핵심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회계연도 25 2분기 11.8%에서 회계연도 26 2분기 6.3%까지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건 하이퍼스케일 대형 고객에게 공격적인 저단가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3분기 회계연도 26에 10.1%로 반등했습니다. 마진 회복 신호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당 순이익도 회계연도 26 2분기 0.60달러에서 3분기 0.84달러로 개선됐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살펴볼게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즉 회계연도 2026 2분기 시점입니다. 자산 측면에서 총 자산은 280억 달러입니다. 현금은 41억, 매출 채권이 110억, 재고 자산이 106억 달러입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가 급증한 건 매출이 갑자기 크게 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입니다. 부채 측면에서 총부채는 210억 달러입니다. 매입 채무가 138억 달러로 가장 크고 전환사채가 46억 달러입니다. 전환사채는 장기 부채이기 때문에 당장 위험한 건 아닙니다. 자기자본은 69억 달러로 건전한 수준입니다. 유동 비율이 2.66배로 단기 유동성은 양호합니다. 부채 비율은 1.21배입니다. 고성장 기업으로서 감내 가능한 수준이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회계연도 2026 2분기의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이익은 잘 나고 있는데 현금은 왜 마이너스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매출이 갑자기 127억으로 급증하면서 매출 채권과 재고에 돈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나도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잉여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7억 달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매출 채권이 회수되면 현금 흐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 배분 측면에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은 없습니다. 성장에 모든 돈을 재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산호세의 신규 DCBBS 캠퍼스를 짓고 있고 대만, 아시아 생산 시설도 계속 확장 중입니다. 밸류에이션을 정리해 볼게요.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0배 수준입니다. 최근 5년 평균 19.49배와 비슷합니다.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5배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가 그리 비싸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주가 매출 비율은 0.55배입니다. 동종 하드웨어 업계 평균이 2배에서 3배 수준인데 슈퍼마이크로는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마진이 낮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맞지만 성장성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패그 비율이 0.27입니다. 에비타 5년 성장률이 67.9%인데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0배밖에 안 되니 성장 대비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그룹포커스의 GF 밸류는 83달러로 현재 주가 46달러 대비 크게 높지만 잠재적 가치 함정이라는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디스카운트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5일 발표된 3분기 회계연도 2026 실적입니다. 분기 매출은 102억 4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23% 성장입니다. 공급망 제약으로 예상치 124억 달러 대비 약 18% 하회했지만 성장률 자체는 여전히 강합니다. 논갭 주당 순이익은 0.84달러, 예상치 0.62달러를 35% 상회했습니다. 마진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4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 110억에서 125억 달러, 주당 순이익 0.65에서 0.79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는 389억에서 404억 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이는 이전 가이던스 360억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다음 실적 발표는 2026년 8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 일정을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5월 5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마진 회복이 확인됐고 주가가 장중 24% 급등했습니다. 5월 8일에는 빅 마랴라가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로 선임됐습니다. 5월 14일에는 매튜 타우버거가 최고 매출 책임자로 선임됐습니다. 5월 27일에서 29일 사이 대만 당국이 슈퍼마이크로 서버 관련 문서 위조 혐의로 3명을 체포했고 회사는 당국과 협력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 JP모건 연례 기술 컨퍼런스 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3일 4분기 및 연간 최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5월 28일에서 29일 뉴스입니다. 대만 검찰이 슈퍼마이크로 서버 관련 문서를 위조해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3명을 구금했습니다. 적어도 한 건의 선정물은 이미 중국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5월 27일 뉴스입니다. 베르다와 지속 가능한 전체 스택 AI 클라우드 인프라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5월 5일 뉴스입니다. 3분기 실적에서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35% 상회하며 장중 주가가 24% 급등했습니다. 네 번째, 3월 19일에서 20일 뉴스입니다. 미 법무부가 공동 창업자 웰리 리아오를 25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서버 불법 수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뉴스로 주가가 단 하루 만에 33% 폭락했습니다. 다섯 번째, 2월 3일 뉴스입니다. 2분기 회계연도 2026 실적에서 매출이 127억 달러로 예상치를 23% 상회했으나 매출 총이익률이 6.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을 볼게요. 팁랭크스 기준으로 보면 최근 3개월 내 16명 분석가 기준 컨센서스는 보유입니다. 매수 5명, 보유 8명, 매도 3명입니다. 평균 목표가는 45달러 36센트입니다. 현재 주가 46달러 대비 오히려 소폭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고 목표가는 70달러, 최저 목표가는 15달러입니다. 분석가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큽니다. 최근 주요 액션을 보면 미즈호가 5월 12일 목표가를 30달러에서 36달러로 올렸고 바클리스와 로젠블렛도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반면 시티는 3월에 거버넌스 이슈를 이유로 목표가를 39달러에서 25달러로 크게 낮췄습니다. 수출 통제 리스크 해소 여부에 따라 목표가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자 거래 현황입니다. 가장 최근은 2026년 5월 26일 CEO 찰스 리앙이 34만 주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단가는 0달러, 즉 시장 매도가 아닙니다. 찰스 리앙은 직접 4천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 보유 의지는 여전히 강합니다. 2월 27일에는 이사이자 대주주인 사라 리우가 스톡옵션으로 2980주를 4달러 23센트에 행사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91%의 이익이 나는 정례 행사입니다. 5월 8일에는 최고 재무책임자가 RSU 베스팅으로 4170주를 취득하고 세금 원천 징수로 1497주가 자동 차감됐습니다. 정례적 거래입니다. 미공개 임원이 5월 13일에서 14일에 걸쳐 3만 주를 주가 약 33달러에 매도했습니다. 옵션 행사 후 현금화 목적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12개월간 순매도가 5,836만 달러 수준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차트입니다. 전체 추세부터 보면 2025년 6월 고점 63달러를 찍은 이후 장기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11월 고점인 50달러대에서 한번 반등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결정적인 변곡점은 2026년 3월 19일입니다. 공동 창업자 기소뉴스 하루 만에 주가가 33% 폭락하면서 저점 19달러 4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졌는데 차트 하단 거래량 막대를 보면 이 시점에 이례적으로 큰 빨간 막대가 확인됩니다. 이후 4월부터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5월 5일 실적 발표 당일 장중 24% 급등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났고 5월 29일 기준 주가는 46달러 9센트입니다. 저점 대비 무려 137% 반등한 수치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단순 이동평균 5일선, 21선, 61선이 최근 수렴하면서 골든크로스 진입 직전 구간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인 121선은 아직 하향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어 이 선을 완전히 돌파해야 추세 전환이 확인됩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중심선이 약 33달러, 상한선이 약 42달러입니다. 현재 주가가 상한선을 돌파한 상태라 단기 과열 신호입니다. MACD를 보면 오실레이터가 플러스 0.32, MACD 본선이 3.37로 시그널선 2.05 위에 있습니다. 히스토그램도 양전환 후 확장 중으로 상승 모멘텀을 지지합니다. RSI 14는 현재 79.54입니다. 일반적으로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으로 봅니다. 지금은 그 위에 있어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단,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RSI가 70 이상을 오래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CCI 기준선도 상향 돌파 중으로 RSI와 방향성이 일치합니다. 종합하면 추세 전환 초기 구간에서 단기 과열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50달러 부근의 61선 및 이전 저항선 구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기 방향성의 핵심입니다. 공매도 현황을 보겠습니다. 핀텔 데이터 기준입니다. 숏 인터레스트는 8,122만 주, 유통 주식 대비 15.69%입니다. 쉽게 말해 전체 유통 주식의 약 6분의 1이 공매도 포지션이라는 뜻입니다. 데이즈 투 커버는 1.51로 이건 공매도 세력이 평균 1일 거래량으로 포지션을 다 덮으려면 약 하루하고 반나절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숏 스퀴즈 강도가 약합니다. 오프 익스체인지 숏 볼륨 비율이 44.05%입니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절반 가까이가 다크풀, 즉 장외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공매도의 비중은 높지만 데이즈 투 커버가 짧아서 급격한 숏 스퀴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거버넌스 이슈가 해소되면 커버링 매수로 인한 주가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핵심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수출 통제 및 법적 리스크입니다. 공동창업자 기소, 대만 수사 진행 중, 회사 자체 내부 조사 등 여러 법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칩 공급을 줄이거나 끊는다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진 구조 취약성입니다. 순이익률이 3%대로 업계 평균 23%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객 집중 및 이탈 리스크입니다. 일부 하이퍼스케일 고객이 델로 이탈하는 징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엔비디아 의존도 리스크입니다. 매출 대부분이 엔비디아 GPU 탑재 서버입니다. 엔비디아와의 관계 변화가 실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거시경제 리스크입니다. 고금리 지속 시 기업 설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나 하이퍼스케일의 AI 투자는 간기 금리에 비교적 덜 민감합니다. 수압 분석으로 종합 정리합니다. 강점으로는 AI 서버 커스터마이징 속도와 납기 유연성, 액체 냉각 기술력 업계 선도, 엔비디아 최신 GB300 GPU 공급망 확보, 회계연도 26 매출 400억 달러 이상의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순이익률 3%대의 취약한 마진, 반복되는 거버넌스 이슈, 잉여연금 흐름 마이너스와 재무 레버리지 상승,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부족이 있습니다.
기회로는 AI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사이클 수의 지속, 소버린 AI 및 엣지, 인프라 신규 시장, DCBBS 전환으로 고부가 가치 사업 확장. 마진 회복 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의 추가 기소 가능성, 델과 HP의 시장 점유율 잠식 가속, 미중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한 수요 지역 제한, 엔비디아 공급 관계 변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분석 어떠셨나요? AI 서버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마진도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통제 이슈와 법적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와의 공급 관계 유지 여부, 그리고 내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이 종목의 다음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꿀벨이었습니다.